자, 가봅시다. 아이고야, 늦었네. 저기 레벨 4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딱 하나만 풀고 등비수열로 갑시다. 지금 겨울방학 때는 72번을 했었어서 7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따봉. 일단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일 리는 없겠죠. 아무리 절대값 씌워놨어도 공차가 양수면은 절대값 의미가 없어지면서 나 조건인 두 항의 합이 똑같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되게 되니까.
자,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차 함수로 꼭 식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치? 어차피 등차 수열은 주강이 중요한 거고, 그 2분의 dn제곱 이거는 사실 안 써도 상관은 없다고요. 걔는 굳이. 그러니까 공차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좀 보자. 지금 얘는 SN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상태예요. 일단 SN만 한번 봅시다. 초항이 양수인데 이 공차가 양수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무조건 공차가 음수여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쵸? 공차가 음수가 아니면 절대로 T20과 T21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증가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 요 그래프가 지금, SN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놔보면, 그쵸? 얘는 여기까지는 그대로고요. 뒤집으면서 올라가게 되겠네. 그쵸? 자, 그게 TN이지 않냐? 그러면은 T19랑 T20 놓고 봤을 때 19보다 20이 커요. 그럼 증가 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20은 21이랑 똑같대요. 그러면 뭐야? 20과 21 사이에 최대 지점을 한번 찍고 지나가나 보다. 왜? 이거 그래프가 없어도 상관없이 일단 몰라. 이게 지금 뭐 19, T19가 있어요. 그 20은 더 크다며. 그쵸? 그럼 20, T20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21은 또 똑같다 그랬으니까 21 집어넣었을 때 T21. 그쵸? 이게 둘이 같은 값을 가져야 돼. 올라가다 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겠냐 이거지. 그죠?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거기밖에 없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기 연달아서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 얘가 20,T20이구나. 얘가 21,T21이구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19,T19.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더 큰데 함수값은 더 작아지는 거. 그쵸? 이거 감소가 되게 하는 n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차 함수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죠. 굳이 하나를 또 좁힌다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대칭축. 중요하겠죠. 대칭축 얼마? 20.5. 자연수가 아니네. 그쵸?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맞다. 무조건 0,0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뭐일 수밖에 없냐 이거지. 그쵸? 얘가 41이다. 그쵸? 감소 구간만 구해달라는 거네. 감소 구간만 구해달라는 거네. 그죠? 그럴 수 있는 n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1분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맞았는데 밑에 게 틀렸어. 자, 지금 얘를 딱 보면은 20과 21은 같은데 22 더 작아지고요. 23 작아지고요. 어디까지 작아져요? 42, 41보다 더 큽니다. T40, T41, 그쵸? 그리고 42일 때는 양수로 갈 거라고요. T42는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n이라고 잡는 거는 둘 비교한 것 중에서 작은 애. 그래서 작은 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n. 요게 n 값이 21일 때가 스몰 m이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거 아니잖아. 이걸로 가야지. 그쵸? 왜냐면 얘보다 이게 더 작은 거니까. 요게 라지 m으로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6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나중에 뒤에 해설지 한번 봐봐요. 이거 풀이가 되게 좀 길어요. 왜냐면, 그쵸?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좀 충격이지. 뭐야, 이렇게 쉬운데 왜 최고 난이도야? 문과과 최고 난이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접목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수식으로 막 A 플러스 N-1D 막 이러고 들어가니까 이제 식이 굉장히 지는 거예요.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적 사고를, 수열에서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수업 때도 예전에도 얘기한 게 그거였지. 수열하고 함수를 구분하지 말라고. 그렇죠? 어차피 수열은 함수의 일부예요. 함수 중에 정의역이 그냥 자연수로만 나타내진 애일 뿐이니까 어차피 흐름은 함수 흐름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점점 이렇게 찍히면서 가는 것 뿐이라 그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흐름만, 그죠? 등차 수열합은 2차 함수라는 거. 오케이. 알았어. 넘어갈게. 자, 등비수열. 괜찮아? 지울게. 오케이. 진짜 이거 날려먹으면 안 돼. 천천히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 들여서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내 걸로. 지금, 됐어? 나중에 풀리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진짜. 이 한 문제를 골수까지 빼먹어야 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물론 얘는 빼먹을 골수도 얼마 없기는 한데 그래프적인 사고만 좀 잘 해보자. 그냥 요거 뿐인 거지. 그렇죠? 한 문제 한 문제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도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일단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 같은 수열이죠. 그죠? 비율이 같은 거 항들마다 비율이 다 똑같다.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케이스만 정리해 줄게요. 자, 일반항, 그쵸? n번째항을 일반항으로 잡으면은 미지수 뭐만 있으면 된다. 그죠? 초항과 공비만 있으면 된다. 그죠? 공비. 자,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율이 똑같잖아요. 이거나 A2 대 A3나 비율이 전부 다 똑같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A1, A2, A3, A4를 놓고 본다면은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그렇죠? 그러니까 1대 R, 1대 R, 1대 R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R 곱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런 걸 나오더라도 이게 막 AR의 세제곱, AR 뭐 이렇게 꼭 쓰지 않더라도 두 항 차이 나네. R제곱. 그렇죠? 이런 걸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등차 수열에서는 요러면 1이 나오는 거랑 거의 동급인 내용이지. 등차면 차이가 일정하니까 등비면 비율이 일정하니까 비율수, 유리수 쪽에서 생각한다. 그렇죠? 나누는 걸로 공비가 튀어나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초항 공비 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초항 공비로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비가 중요한 거예요. 공비가 중요하고 초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아무거나만 알고 있어도 이미 다 끝난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여기에서 똑같이 중앙 논리를 쓸 수 있는데, 자, 당장 얘만 놓고 보더라도 A2제곱이 A1, A3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B제곱은 AC. 그쵸? 그럼 여기도 중앙 논리가 엄청 중요하겠네? 그쵸? 엄청 중요해요. 근데 등차 수열은 앞뒤 합이잖아요. 얘는 앞뒤 곱이다. 그쵸? 그래서 앞뒤 곱이 일정한 상태라는 걸 눈여겨봐줘야 된다라는 거. 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1, 2, 4, 8, 16, 32, 64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둘 곱한 거랑 둘 곱한 거랑 둘 곱한 게 다 똑같다. 뭐랑 똑같다? 이거 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홀 속에 있으면은 똑같이 중앙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중앙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합이 아니고 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이 아니고 곱이라는 거.
그러니까 A1, A2, A3, A4, A5, A6, A7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곱으로 나와 있는 경우만 중항. 그렇죠? 중항이 7개의 거듭제곱 했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 S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S7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된다. 얘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죠? 등차 수열은 덧셈이니까 중항 논리 자체를 이렇게 이용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등차의 한정에서는 합이 일정한 규칙을 갖겠지만 등비 수열에서는 곱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S7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 만한 게 딱히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1, 그쵸? 이렇게 일일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지? 자, 그래서 얘는 중앙 논리 앞뒤 곱이 일정한 걸로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등비 수열의 합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이라면은 어떤 일반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쵸? 그 얘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밀어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쵸? 밀어서 뺀다. 그래서 우리가 SN을 A1, A2, A3 그죠? 밀어서 잠금 해제. 그죠? AR 제곱 AR의 N-1 제곱이 AN항이니까 공비 한번 곱해서 한 칸씩 밀어버리죠. 한 칸씩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빼주면 어쨌거나 대각선끼리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거고 얘에서 그냥 얘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R-SN은 AR의 N제곱 빼기 A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SN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으로 묶었을 때 R의 N제곱 빼기 1 그렇죠? 다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쓸 수 있고 이때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않냐. 자, 그러면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초항이 아니다. 공차가 0인 등차수열하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 다 똑같죠. AAAAAA. 그래서 얘는 그냥 NA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거는 아닌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당장 얘 더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지금 S7이잖아. 공비 2죠? 2배에서 밀면 어차피 다 지워진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공비한 거 곱한 거에서 얘 빼면 끝이라고요. 123, 127.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완벽하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중간에 뺀다고요. 여기에다가 공비 곱한 거에서 얘를 그냥 뺀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2, 6, 18, 54, 150, 162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 공비가 지금 3이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공비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얘를 빼주고 이걸 2로 나누면 끝난다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1 똑같잖아. 괜찮아요? 2분의 82 243 2배 486 빼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서 굳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3배 해주면 이렇게 갈 거니까 빼주면 어차피 지워질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뺀 걸로. 그렇죠? 그래서 484를 2로 나눴으니까 244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눈에 익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치? 자, 어쨌거나 뻘소리가 길기는 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한계수 제곱 빼기 1. 자, 뭐 반대로 부호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NA로 써주면 되겠고, 그쵸? 자, 근데 합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얘밖에 없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는 지금 중앙 논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만 다른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역수의 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역수합. 예를 들면은 A1분의 1, A2분의 1부터 AN분의 1. 자, 이런 역수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D부터 더해주자고요. 그렇죠? D부터 더해주자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계수 제곱 빼기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괜찮아요? D부터 더한다. 역수합은. 그래야 간단해지죠? 잠깐 이거를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차차차. 다시 한번. SN이 1항, 2항부터 N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비가 R이라고 친다면 공비가 1은 아니라고 칩시다. 공비가 1은 아니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자, 그러면은 역수합을 편의상 T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역수합. A1분의 1, A2분의 1, AN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요렇게 가면은 공비가 R분의 1인데, 그쵸? 왜냐면 여기에서 분모가 R배가 되니까. 그럼 얘는 반대로 간다면은 얘를 초항으로 잡았을 때 공비가 R로 나온다고요. 괜찮지? 아니 1, 2, 4, 8, 16이면은 이렇게 가면 공비가 2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공비가 2분의 1이지. 얘를 초항으로 두면 공비가 2고 얘를 초항으로 두면 공비가 2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D를 기준으로 공비를 맞춰보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R-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계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라서 둘이 일정한 비율로 정리가 되더라. 자, 물론 얘만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뒤부터 더하면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뿐인 거고, 만약에 이 둘이 동시에 나오는 케이스가 나왔다. 그러면 TN분의 SN 나눈다고 친다면 이 둘이 약분되니까 결국 뭘로 나온다? AN분의 1분의 A1. 초항과 마랑의 곱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초항과 마지막 항의 곱. 앞뒤곱이 나온다고요. 앞뒤곱. 그럼 앞뒤곱이 나왔다라는 거는 중항하고 연관 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 역수합의 앞뒤곱, 그러니까 중항 논리까지 연결시킨 고급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 교평수에도 있으니까 그걸 겨울방학 때도 했어요. 네. 기억이 나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저기 레벨 2는 너무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레벨 1이었구나 방금 거. 레벨 2로 넘어가서 레벨 2도 할 만한 게 크게 있지는 않네요. 91번으로 가봅시다. 자, 경찰대 문제기는 하지만 작년 경찰대 문제.
그렇죠. 뭐 얘는 무난한 기본 문제. 초항과 공비가 둘 다 똑같이 그냥 루트 2로 나와 있는 상태. 그치? 자, 그래서 다 공비로 잡으면 얘는 R, 얘는 R 세제곱. 그러니까 요것만 R 4제곱이 되겠고 R 2개 곱했으니까 얘는 6제곱, 8제곱, 10제곱.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루트 2가 이거 2개 이용하면 뭐 초항이랑 공비 똑같죠? 그죠? 어차피 여기다 루트 2 또 곱하면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거 그냥 A 4제곱이라고 봐도 돼요. A 4제곱. 4제곱, 6제곱. 공비 2. 그죠? 공비 4제곱 하니까 4. 공비니까 8, 16, 32. 그렇죠? 그래서 답이 60. 틀렸네. 오잉. 아차! 이거 4개네? 아이고, 실수, 미안해. 4루트 2네. 8루트 2, 16루트 2, 32루트 2네. 미안해. 60루트 2가 됩니다. 3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93번 한 번만 가볼게요. 93번. 자, 이것도 겨울방학 때 한번 해봤던 문제기는 합니다.
이건 그냥 빼고. 잠깐. 어떻게 알았어? 나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는 좀 보일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뭐 사실 3은 의미가 있나요? 3은 솔직히 뭐 아예 의미가 없지. 그쵸? 얘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차피 K만 다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K 그쵸? 이 3아 요게 되겠네. 한마디로 지수 플러스 1이에요. 지수 플러스 1이에요. 그쵸? M에 대한 어떤 지수 플러스 1. 근데 그 지수들이 전부 M의 약수지. 더하면 더하기 더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의 약수만 더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맞죠? 그거 맞아. 답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좀 덜 했어요. 자, A2는 M이 2였어요. 2의 약수들만이 지수로 남게 되고요. 그 약수에다가 1 더한 수가 K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모든 약수에다가 1 더한 수를 싹 다 더한다면은 그냥 약수 앞에다가 약수의 수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거의 다 뭐 풀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3 곱하기 2의 200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는 공비 2라고 하면은 200이랑 그쵸? K는 201. 그 다음에 200의 약수 중에서는 2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K가 100일.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지금 이 논리 그대로 간다면 다시 한번 뭐라고 본다고요? 얘네 약수들 다 더하고 거기다가 1씩 더 추가한다고요. 그럼 잠깐만. 200은 약수가 뭐지? 얘는 지금 50의 4배, 25의 8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약수하면 얼마예요?
뭐 일단 약수 개수는 얼마라고요? 4, 3, 12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이거 약수합 어떻게 구했더라? 그죠? 어떻게 구하더라? 약수합 2가 빵개, 2가 하나, 2가 두 개, 2가 세 개 5가 빵개, 5가 하나, 5가 두 개 그쵸? 이러니까 약수 개수가 12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 안 나지? 그쵸? 약수 총합 자 요거 싹 다 더하면 그치? 5의 제곱을 0제곱 묶었을 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것도 싹 다 더한다 그러면은 5의 1제곱에 나머지 똑같고요 요거 싹 다 더한다 그러면 5제곱에다가 이거 싹 다 더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약수합은 어떻게 된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그쵸? 자 그래서 1, 2, 4, 8 1, 5, 25 그럼 얘는 31 얘는 얼마지? 뭐야 15 얘가 31이구나 그쵸? 465 그래서 둘 더하니까 477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살짝만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잘 해줘야 됩니다 살짝만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손실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뿅 자 그러면은 등비중앙으로 가봅시다 등비중앙 자 여기 뭐 레벨 1 문제들은 그쵸 중앙 찾는 게 별로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레벨 2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보는 게 나을래나 하나는? 그래 하나 정도만 잠깐 좀 봅시다 쉬운 걸로 102번 한 번만 후딱 볼게요 102번 하나만 102번 102번 오늘 왜 특히나 더 조용한지 알겠다. 윤영이가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구나. 윤영이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심심했구나. 그죠? 초항이 공비 8배라는 것까지는 뽑았고, 그 다음에는, 그치, 뭐, 계산 들어가야죠, 뭐. 절대값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절대값만. 자, 초항 공비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아유, 뭐, 초항 공비를 안 쓸 수는 없지. 그쵸? 다만, 최소한으로 쓰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초항 공비를 쓰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정도 기본 문제면은 사실 그냥 AR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사실 딱히 그렇게 집중해서 볼 만한 것도 없잖아요. 이거 뭐 4항 제곱이라고 하는데 뭐 4항 제곱 해가지고 뭐 특별히 할 거 없지. 약분해가지고 얘가 RJ 제곱. 그쵸? 아, 그럼 얘는 공비 2번 날리면 총 나오네. 그래서 얘는 지금 공비 나오네. 그래서 A는 공비 8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걸 뭐 초항이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공비도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8배 공비, 얘는 8배 공비 제곱, 얘는 2 곱하기 8배 공비 세제곱. 그쵸? 이게 지금 빵 나온다는 건데, 아니 8은 그냥 뭐 다 약분해도 상관없잖아요. 별로 의미 없고. 그쵸? 어차피 큰 의미 없죠. 자, 그 다음에 얘 음수.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16R 세제곱인데요. 그러니까 16R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R 세제곱. 곱하기. 그래서 얘는 지금 R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2R 세제곱. 공비가 0은 아니겠죠. 100% 0이 아니면 약분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R 마이너스 2R 제곱. 그래서 얘는 1, 2 마일. 그래서 뭐지?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렇죠? 1을 2는 없겠지. 그래서 얘는 2항 8R에다가 R 한 번 더 곱했으니까 8R 제곱. 답은 그냥 2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레벨 3 쪽에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괜찮은 문제들도 조금, 아직 레벨 2네, 여기. 레벨 2네. 아니, 멀었어. 아직. 안 돼! 안 돼! 시간이 온 사람들을 위한 시간. 아니야. 알았어. 딱 하나만. 아니야. 근데 이거 등비제의 합은 안 나가고 이 앞에서 레벨 3 중에서 마지막 하나. 마지막 딱 하나. 뭐 하고 싶은데? 제일 쉬운 거 부를 것 같은데. 109번. 109번? 왠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저도 모르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고르라 그러면 109번이 맞기는 해요. 109번으로 갈게요. 109번. 요거 풀면은 바로 그냥 끝낼게. 이야, 진짜 말도 안 돼. 3분 만에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럼 5분이 남잖아. 잠깐,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한 번만 뭐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깜짝이야.
아, 이거 등비수열 합 아니고 이거 곱이에요, 곱. 다 곱한 게 1024라는 거예요, 곱한 게. 왜 다 합으로 하고 있지? 자, 문제에서 곱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곱이니까 앞뒤곱. 중앙 논리가 핵심이에요. 밀어서 아니, 그건 합이고. 이거 뭐지 않아? 응? 중앙에 한 개씩 넣지 않아? 한 개수 반. 중앙에 한 개수 절반. 결과는요? 반이지. 아니, 왜냐면 앞뒤로 곱이 세트로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항이 10개면 5세트인 거지. 앞뒤 곱이. 중앙에 한 개수 제곱. 맞네? 미안해. 이거 맞구나. 미안해. 중앙만 쓴 거구나. 고생했어요. 이, 그, B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한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오지. 얘다가 8제곱 한 게 얘라서. 괜찮지. 이거 잘했어요. 오케이. 잠깐 쉬고 있어? 알았어, 오케이.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앞뒤 곱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싹 다 똑같네요. 괜찮지? 그럼 4분의 1하고 16 곱하면 4잖아요. 4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4. 자,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얘는 4의 5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뒤 곱이 5쌍 있으면 된다. 그죠? 5세트 있으면 된다. 오케이. 5세트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응? 여기서 벌써 그럼 얘는 뭐 중앙이 곱의 절반이니까 2잖아요. 중앙이면은 곱의 루트니까. 이게 딱 중앙이에요. 그치? 얘가 딱 중앙. 이 중앙으로 쓴 거 아니야? 네네. 응. 이거의 제곱. 그게 4인 거지. 제곱하는 게 4. 응. 거기 뭐지? 그치.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4의 5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뭐라는 얘기야? 항이 10개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한번 앞뒤 곱이 전체 한개수의 반만큼 있겠죠? 전체 한개수의 반만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n 값은 지금 8이구나.
그래서 n이 8이니까 괜찮아요? 얘는 1, 2, 3, 4부터 8까지 그러면 1항은 4분의 1r 2항은 4분의 1 r제곱 그럼 8항은 4분의 1의 r의 8제곱 얘가 4분의 1의 r의 9제곱이죠. 여기다가 r 9제곱 곱한 게 64구나. 그렇죠? 4분의 1에다가 r 9제곱 곱한 게 16이구나. 그렇죠? 따라서 r의 9제곱이 6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등 앞뒤 곱을 이용한. 고생했어요. 야, 그래도 1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빨리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